정말 충격적인 패배였죠. 우리의 실책으로 뭐 김영우 선수와 박동원 선수의 실책으로 경기를 져서 오늘 톨 허스트와 문동주 선수의 경기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톨 허스트 선수는 어떤 식으로 공을 던져야 하나전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줄지, 그리고 문동주 선수는 어떻게 공략해야 우리 타자들이 잘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영상, 그러니까 톨 허스트와 문동주 선수에 대한 완벽 분석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톨 허스트 선수가 지난 경기에 155km로 삼성전에서 3이닝 6실점을 했죠. 그리고 뭐 직구 커터의 비중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직구는 상관없는데 커터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게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문동주 선수도 지난번 키움전에 등판해서 3과 3분의 2이닝을 8실점을 했어요. 자, 톨 허스트 선수가 아직까지는 자책점이 2.84로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최근 3경기에서 키움전과 삼성전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게 조금 걱정이 되지만, 9월 20일에 등판했고 이제 9월 27일 일주일 만에 등판하는 만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문동주 선수도 최근 10경기 중에 이 KT전은 불펜으로 나와서 엄청 잘 던졌거든요. 막 161km로 던지고, 그런데 직전 4번의 선발 등판에서 2번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만큼 두 선수가 반드시 잘 던지고 싶은, 정말 팀이 꼭 하나는 이겨야 되고 LG 트윈스도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거든요. 자, 문동주 선수가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3푼 9리,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2푼 1리고요. LG 트윈스와 3경기에 나와서 3.68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류현진 선수하고 해봐서 알잖아요. 류현진 선수가 자책점이 0점대였어요. LG 트윈스에게. 그게 사실 표본이 적어서 큰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류현진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던졌죠. 어떻게 보면은 류현진 선수랑 문동주 선수가 약간 비슷해요. 뭐냐면 중요한 경기에서는 자기의 100%를 던지는 선수들이에요. 평상시에는 힘을 빼고 던지는 경우도 많은데 중요한 경기에서는 진짜 최고를 짜내서 던지는 그런 피칭을 할 수 있거든요. 완급 조절을 좀 하는데 과연 내일 문동주 선수가 어떤 경기를 펼칠지. 대전에서는 13경기에 4.7이라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요소이긴 한데, 자, 일단 톨 허스트 선수가 9이닝당 삼진율이 9, 9이닝당 볼넷율이 3.5, 그리고 직구가 150, 커터가 139인데 이게 28.1%, 슬라이더로 기록되지만 사실 뭐 거의 꺾이지가 않아요. 그냥 슬라이더도 커터예요. 포크가 18.2, 커브가 11.4인데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2푼 6리로 우타자 피안타율보다는 조금 좋죠. 2할 6푼 9리로. 그래서 노시환 선수, 최은성 선수가 강한 이 우타 라인을 어떻게 잘 승부해야 될까. 반면 문현빈 선수, 리베라토 선수, 뭐 하주석 선수는 어떻게 또 공략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문동주 선수는 9이닝당 삼진율이 10개, 볼넷도 2.3개밖에 안 돼요. 굉장히 훌륭하고요. 직구가 150으로 토러스트랑 평속은 똑같아요. 문동주 선수가 물론 160도 던지긴 하지만, 그런데 포크볼이 무려 20%, 이게 135km라 빠른 편이거든요. 포크볼 치고 직구랑 구속 차이가 적게 날수록 포크볼은 위력적이에요. 왜냐? 직구처럼 보이다가 아래로 뚝 떨어지니까. 그리고 슬라이더는 문동주 선수도 여기 슬라이더로 적혀있지만 거의 커터성이다. 그러니까 무브먼트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냥 직구와 구속 차이가 난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요 커브볼은 약간 쿠세가 있어요. 커브에 쿠세가 있고요. 그래서 타자들이 많이 커브에 속지는 않아요. 14.5%. 하지만 구사율은 좋다. 20%, 17%, 14.5%로 요 구사율이 토러스트보다는 좀 비율이 좋다. 그리고 문동주 선수는 160km를 던질 수 있는 몸을 갖고 있지만 아직 그 오타니처럼 몸이 엄청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160을 던지기에는 몸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뛰어난 강속구를 견딜 수 있는 몸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견갑골 이슈로 작년 후반기에도 쉬었었고 올 시즌에도 한번 쉬었었거든요. 그런 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해지고요. 자, 우리가 톨 허스트를 평가할 때는 7경기를 KBO에서 던졌던 것보다는 메이저리그에서 이 선수를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솟아오르는 포심, 그러니까 라이징 페스트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죠. 타자가 생각한 것보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직구라는 게 직선으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남들보다 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우주 선수의 직구도 그런데요. 어쨌든 이 선수의 직구는 그러니까 높은 쪽에 위치했을 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A급 커맨드다. 그러니까 제구력이 진짜 좋다는 건데요. 이 선수는 원래 제구력으로 먹고 살던 투수예요. 구위로 먹고 살던 투수가 아니라. 그리고 상승세기량. 최근에 어쨌든 점점 이 선수가 올 시즌에 사실 포크볼을 구종을 장착하면서 굉장히 상승했거든요. 그걸 보고 LG 트윈스가 이제 영입을 한 건데요. 자, 보시면 마이너리그 레벨에서 30%에 가까운 삼진율을 기록하면서도 볼넷을 잘 내주지 않았다. 이게 이 선수의 원래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커맨드가 60으로 평가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평가도 굉장히 높은 평가거든요. 이 스카우팅 리포트의 60이라는 거는 그랬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단점이 딱 하나다. 뭐냐? 커터가 밋밋한데 너무 많이 던진다. 그러니까 커터가 거의 안 꺾어요. 볼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유영찬 선수의 슬라이더가 여기 위치가 되려면은 이렇게 와서 꺾여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인 줄 알다가 타자가 쳐서 헛스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영찬 선수의 삼진율이 11이 넘는 거예요. 9이닝당 삼진율이. 그런데 토러스트의 커터는 여기 위치되려면 이렇게 꺾여요. 그러니까 이미 타자가 봤을 때 볼이야.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거의 아슬아슬한 위치에서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그러면 우타자에게 효과적이지 않겠죠. 그러나 좌타자 몸쪽으로 가는 커터는 그나마 효과가 있고요. 이 커터가 위력을 발휘하려면은 그래도 구속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직구처럼 보여야 하니까 높은 쪽에 커터가 위치되면은 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볼과 커브의 구사율을 문동주 선수만큼 늘리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이걸 보면은 톨허스트 선수, 문동주 선수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 선수냐를 보고 싶으면 리그 최고의 선발인 폰세 앤더슨과 일단 비교하면은요. 폰세가 9이닝당 삼진율이 12.47, 앤더슨은 무려 13. 근데 톨허스트는 9구, 문동주 선수는 10이었죠. 그리고 볼넷율이 2.06, 폰세는 앤더슨은 2.62, 그 다음에 톨허스트는 3.55거든요. 문동주 선수가 2점대였죠. 그리고 이 삼진율 100%, 100명의 타자를 만나면 폰세는 삼진을 36개를 잡고요. 앤더슨도 거의 36개, 35.7을 잡아요. 하지만 토러스트가 23.8밖에 못 잡죠. 그 이야기는 뭐냐? KBO 리그가 만만한 리그가 아니다는 거죠. 마이너리그에서는 30%를 잡았다고 하니까. 수비 구간 자책점, FYP가요. 뭐 보통 삼진이 높고 이러면은 볼넷을 적게 주고 홈런을 안 맞고 이러면 올라가는데 폰세가 1.91, 앤더슨이 2.30, 토러스트는 3.47로 특급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리그 최고의 2선발인 와이스, 화이트, 톨허스트를 비교하면요 약간 비슷해요. 와이스 선수 9이닝당 삼진율이 10.5, 그리고 화이트 선수는 9.16, 톨허스트는 9.0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그리고 볼넷율 와이스 2.9, 화이트 2.99, 토러스트는 3.5. 어때요? 그래도 약간 비슷하죠. 토러스는 이게 분명히 개선이 될 거예요. 안 좋았던 두 경기가 7경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삼진율도 와이스가 28.7, 화이트가 24.4, 그리고 톨허스트가 23.8로 비슷하죠. 그리고 FIP도 와이스가 3.03, 화이트가 3.38, 톨허스트가 3.47. 그래서 톨허스트가 최고의 1선발 정도는 아니지만 최고의 2선발 정도는 되는구나, 이런 느낌 확실히 오실 겁니다. 이게 7경기 중에 만약에 삼성전만 빼도 어마어마하게 수치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문동주 선수가 지금 보시면 9이닝단 삼진율이 10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는 거죠. 와이스, 화이트, 토러스트 10개니까 사실은 화이트, 토러스트보다도 좋죠. 그리고 9이닝당 볼넷이 2.32로 제일 좋아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9이닝 삼진 퍼센트도 27.3으로 지금 와이스 정도 레벨이에요. 굉장히 높죠, 생각보다. 그리고 이 FIP가 2.63인데 와이스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투수라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투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9위를 보기 위해서 헛스윙률을 한번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헛스윙에는
루킹, 그러니까 타자가 타이밍을 뺏기거나 공이 너무 좋아서 꼼짝 못하고 배트 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하는 게 루킹 스트라이크고, 헛스윙은 공인 줄 알고 치려고 했는데 헛스윙이 그 헛스윙 거죠. 그게 합친 게 CSW라는 건데요. 폰세가 35.2로 1위예요. 그 2위가 앤더슨 선수 34.2예요. 그 다음에 와이스가 3위로 32.9고요. 화이트가 30.7, 치리노스가 30.0, 토러스가 30.3이에요. 어때요? 상당히 이 토러스 선수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가 잘 보이죠. 그런데 문동주 선수도 30.5로 이게 거의 그러니까 리그가 토러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30.5니까. 그 정도로 문동주 선수 구위가 좋다. 자, 그리고 스윙 대비 헛스윙률은 뭐냐? 타자가 루킹이 아니라 내가 치겠다 하고 스윙을 했는데 헛스윙이 폰세가 역시 1위 32.2. 그 다음에 앤더슨이 30.2로 2위. 그 다음에 와이스가 26.7로 3위. 그 다음에 화이트가 24.5로 4위. 그 다음에 치리노스는 19.3으로 많이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치리노스는 투심을 던지기 때문이죠. 그거는 원래 삼진보다는 땅볼을 잡는 그런 투구니까. 그런데 토러스트도 19.3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토러스트는 요게 높지 않은 거죠. 그 얘기는 뭐냐? 구위나 변화구가 무브먼트가 진짜 끝내주는 느낌은 아니다 이런 거죠. 문동주 선수는 26.4로 굉장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포크볼 때문이에요. 문동주의 포크볼은 거의 마구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존 안의 컨택률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졌을 때 타자가 얼마나 컨택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앤더슨이 1위예요. 50.5로. 그리고 폰세가 51.7로 2위, 그 다음에 와이스가 53.2로 3위, 그 다음에 화이트가 54.8로 4위, 그 다음에 치리노스는 56이지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컨택해도 내야 땅볼이 많으니까. 그리고 톨러스는 55%입니다. 그런데 문동주 선수가 56.3이에요. 높은 편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 이 포크볼이 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공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가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는 공은 컨택률이 56.3으로 제일 높아요. 여기 모든 선수 중에. 그래서 문동주 선수가 뛰어난 삼진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책점이 약간 높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오는 공을 그러니까 뭐냐?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스트라이크 존 바깥에 오는 공도 있겠죠. 그 컨택률은 폰세가 17.5%로 1위예요. 왜냐하면 폰세의 퀵 체인지업은 문동주 선수의 포크볼보다도 훨씬 위력적입니다. 구속도 더 빠르고 더 아래로 확 가라앉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2위가 토러스트입니다. 토러스트가 18.6%죠. 18.6. 그러니까 토러스트도 이 포크볼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직구 높게 던지고 포크볼 낮게 던지면 타자들이 이 스트라이크 존 밖에 던지는 공에 헛스윙을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커터는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나가면 타자가 안 쳐요. 그러니까 커브볼과 포크볼이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나가는 공에 타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이 지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러스는 직구도 스트라이크 존 위에, 스트라이크 존보다 위에 던질 때 타자들이 헛스윙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야 돼요. 토러스트는. 그 다음에 와이스가 3위. 이거는 스위퍼 때문이죠. 스위퍼가 워낙 꺾이니까. 그 다음에 앤더슨이 4위예요. 앤더슨은 이제 체인지업과 커브를 던지기는 하는데 그 퀵 체인지업이 폰세만큼도 안 되고 커브도 그렇게 존 바깥에는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치리노스는 이 포크볼이 있으니까 22.7이고 화이트가 23.1이죠. 그런데 문동주 선수는 17.5로 폰세랑 똑같아요. 스트라이크 존 바깥에. 이게 뭐냐? 포크볼이 끝내준다는 겁니다. 문동주 선수의 포크볼이 제가 거의 마구 같다고 그랬잖아요. 잘 들어가는 날은 진짜 솔직히 마구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문동주 선수 공략법이 나온 거죠. 존 안에 있는 공을 치고 존 밖에 있는 공을 절대로 치면 안 된다. 폰세급이다. 이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는 구종 가치예요. 폰세 선수가 29.3 포심이, 그리고 앤더슨이 28. 그러니까 확실히 직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직구가 강한 투수가 결국은 1선발입니다. 그 다음에 와이스 선수와 화이트 선수는 직구가 19.4, 그 다음에 19.9, 그리고 치리노스가 15.0. 그러니까 치리노스도 최고의 2선발 정도는 되는 거죠.
잘 던지면 1선발이고. 자, 그리고 나서 뭐 두 번째 구종이 폰세가 슬라이더가 18.9, 화이트 앤더슨이 체인지업이 19, 그 다음에 와이스 같은 경우는 무려 28.4 스위퍼가. 그리고 치리노스도 포크볼이 23.5. 이 두 선수는 그러니까 직구보다는 이 슬라이더 스위퍼와 치리노스는 포크볼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보다 두 선수가 한 수 위인 거예요. 화이트는 포심이 19.9인데 커브가 13.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세 번째 구종, 이 폰세는 세 번째 구종도 16.7이에요. 근데 앤더슨은 세 번째 구종 커브가 15예요. 근데 폰세는 그 차이가 네 번째 구종이 하나 있어서 폰세가 앤더슨보다 위입니다. 앤더슨은 구종이 3개인 거죠. 슬라이드는 거의 안 던져요. 그리고 와이스도 커브가 10이 되고요. 화이트는 이제 커터가 5.3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와이스 선수가 화이트 선수보다는 뛰어난 거고, 치리노스도 8.7. 그래서 화이트보다 치리노스가 확실히 뛰어나죠. 세 번째 구종도 거의 10에 가까우니까. 토러스는 이제 많이 안 던져서 이래요. 그런데 문동주 선수도 대단합니다. 포심이 8점이에요. 이게 이 문동주 선수를 직구를 작대기 직구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60까지 던지는데 포심 구종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니까 정우주 선수의 직구가 오히려 문동주 선수의 직구보다 더 세요. 구속은 낮더라도. 그런데 이 선수의 포크볼 구종 가치가 무려 18.6입니다. 대단하죠. 슬라이더도 11.1이에요. 그러니까 3개가 거의 10에 가까우니까 문동주 선수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커브는 0.4로 굉장히 낮죠. 구종 가치가. 그리고 문동주 선수의 커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 타자들은. 자, 이제 문동주 선수의 포크볼이 왜 마구냐, 그리고 어떻게 이 선수를 공략해야 되느냐를 보여줄 텐데요. 자, 포심이에요. 포심을 딱 보시면 온몸의 힘을 짜내서 던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높은 타점에서 던지고요. 타자가 치기 전에 벨트 높이에요. 벨트 높이. 그리고 쳤을 때도 거의 벨트보다 조금,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솟아오르는 직구라는 게 뭐냐면 이게 덜 가라앉는 건데, 문동주 선수는 그래도 꽤 가라앉아요. 지금 발을 들었을 때랑 낮췄을 때 몸을 낮췄는데도 똑같죠? 요게 154의 포심 요 정도. 그런데 포크볼은 뭐냐면, 포크볼도 직구처럼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손가락에다 끼고 최선을 다해서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크볼과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온 힘을 쥐어짜서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자, 포크볼은 타자가 치기 전에 벨트 높이보다 살짝 아래예요. 이거를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136km죠. 구속이 낮죠. 그러니까 낮고 구속이 조금 느린 공은 버려야 돼요. 타자가 무조건 버려야 돼요. 왜냐? 다음번에 깜짝 놀래. 여기까지 떨어져요. 이래서 마구예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구속이 좀 낮고 높이가 직구보다 낮은 거를 과감하게 투 스트라이크 전에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포크볼을. 그래야 그게 공략법입니다. 근데 커브는 지금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죠. 투구 폼 자체가 차이가 나죠. 이게 쿠세가 읽히는 거죠. 이런 게. 자, 포심을 보면 다시 완전히 다르죠. 커브랑. 느낌이 아예 다르죠. 아예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쥐어 짜내는 듯한 이 커브. 근데 포크볼도 조금 거의 쥐어 짜낸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136km에, 근데 지금 보세요. 조금 낮죠. 타자가 치기 전에 조금 낮죠. 이걸 구별해야 돼. 136이죠. 좀 어렵긴 한데. 그럼 이제 뚝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 못 쳐요, 이거. 솔직히 치라고 만든 공이 아니잖아요. 이건 골라내라고 만든 공이지 치라고 만든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망이 휘두르면 다 아웃입니다. 이 포크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벨트 높이까지 왔죠. 이러면 더 구별하기 어렵겠죠. 이러면 최악이죠. 그리고 아까보다는 근데 많이 떨어졌어. 자, 어쨌든 꽤 떨어졌죠. 허경민 선수가 키가 작은가? 아무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포크볼은 이게 아마 이게 빠진 포크볼이에요. 근데 보통 이 포크볼을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까 허경민 선수에게도 여기서 떨어질 땐 이렇게 낮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문동주 선수, 오른손 선수가 던지는 포크볼은요, 우타자 몸 쪽으로 휘고요, 좌타자 바깥쪽으로 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윤석 선수에게 이번에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높았는데 이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죠. 포크볼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걸 구별해야 돼. 요거를 요 높이를, 이 포크볼, 이 직구와 포크볼을 구별해야 돼. 좀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려워. 하지만 이쯤에서 구별해야 돼. 여기선 차이가 있잖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어떻다고요? 속도가 느려. 구별을 해야 돼. 구별을 아무튼 해야 돼. 이쯤에선 구별해야 돼. 이제 치면 안 돼. 이 정도 높이면 치면 안 돼. 여기서 치지 말고 이제 뺐다 휘두르면 지는 거죠.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아까 요게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를 보면 높죠? 밋밋하죠? 그러니까 안타 치는 거예요. 임지현 선수가. 이거 안타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 톨허스트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949 직구가 여기거든요. 이 톨허스트 선수의 직구는 우타자 몸쪽으로 휘어요. 그럼 좌타자 바깥쪽으로 휘어나가겠죠. 그래서 우타자에게 던질 때는 요 바깥쪽에다 던지면 루킹 스트라이크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타자 몸쪽으로 던지면은 보통 내야 땅볼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높은 쪽에 던지면 아까 라이징성이라고 그랬죠. 자, 어쨌든 이게 높이 던지니까 내야 땅볼, 유격수 땅볼 된 거예요. 그리고 커브볼이 좋아요. 왜냐? 31km나 차이 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커브를 직구 다음에 던져야 돼. 그리고 커브 다음에 직구를 던지면 효과가 있다. 이건 포크볼 되게 잘 던졌는데 타자가 안 속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최악이에요. 커터가. 뭐가 최악이냐? 자, 지금 보시면 19 직구 커터 안 속죠. 여기 있는데 타자가 안 속아요. 왜냐? 이 공이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을 스치고 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볼이었기 때문에 안 속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볼은 안 속아. 왜냐?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 올 때 타자가 루킹 삼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 자, 커터가 몸쪽이나 높은 곳에 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커터로 김선민 선수를 잡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구 높은 커브 좋았고 5구 이게 뭐냐면 커터가 몸쪽 높게 이 좌타자 기준으로 몸쪽이나 높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5번 6번 이거보다는 사실 더 위여야 돼요. 몸쪽 1, 2번 커터도 좋아. 이것도 타자가 보통 치거든요. 투 스트라이크 이후면. 그래서 이 커터가 몸쪽 높게 형성되면은 좌타자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자, 2번 요 커터 헛스윙 하죠. 몸쪽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7번 커터 높죠. 요 높음은 헛스윙 당한다는 거예요. 커터는 높게 근데 낮게 형성되면은 일반 슬라이더보다 쉬우니까 타자들이 다 칩니다. 자, 그리고 위즈덤 선수를 삼진 잡은 이 직구가 이렇게 휜다고 그랬죠. 직구가 싱커성으로. 그러니까 1번 5번 여기 직구가 들어가면은 위즈덤 선수가 루킹 삼진 당했어요. 이렇게 요런 느낌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기 지금 커터 136의 커터 마지막 어디냐? 6구 높으면 삼진 아웃이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3구 요 3구 직구 이렇게 오니까 볼이고. 그래서 1구 4구가 이 직구가 높게 형성될수록 이 선수는 유리합니다. 커터랑 직구가. 그럼 포크볼이 낮게 제구될 때 더 위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7구 커터 높으니까 다 아웃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안타를 맞았을 텐데 이 커브가 뭐 한가운데로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요 직구는 낮으면 위험해요. 이 선수는. 왜냐면 애초에 낮으면 방망이에 맞아 나가요. 그러니까 높은 직구가 타자를 잡게 해줬다. 요거 포크볼도 요 위치는 위험하죠. 포크볼은 원래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그거는 문동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커터 이 위치 위험하다. 아무튼 위험해. 다 여기다 던지 위험해. 아무튼 위험해. 다 안타 맞죠 이렇게. 근데 높은 직구는 김성윤 선수도 삼진 잡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알겠죠. 그리고 커터가 몸쪽으로 가니까 투 스트라이크 이후니까 구자욱 선수도 삼진 당하죠. 굉장히 안 좋은 날도 이렇게 이 선수의 그 기본적인 투구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높은 직구 김영호 선수 삼진 당하는 거. 이렇게 높아도 라이징성이기 때문에 타자는 이쯤 떨어질 거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삼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일 한 가지 뭐 희소식이라면 정우주 선수와 한승혁 선수가 2연투로 아마 내일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의 투구수를 최대한 많이 빼야겠죠. 그런 느낌으로 문동주 선수 공략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은 공 직구보다 낮고 속도가 좀 느리다 싶으면 치지 마. 투 스트라이크 전까지는. 그게 공략법. 그리고 투구수를 최대한 빼야 돼. 왜냐? 포크볼은 언제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 구종입니다. 그리고 문동주 선수가 지금 체력적으로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정말 빠른 타구보다는 최대한 투구수를 늘리는 타격을 해서 지금 불펜도 정우주 한승혁 선수를 못 쓰는 이 상황을 갖고 우리 타자들이 문동주 선수를 잘 공략해서 내일 경기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리뷰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4시 20분에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